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급히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게요. 날씨도 추워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서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만 봤어요. 설마 이것 때문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뻣뻣하고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요즘 자꾸 다리에 힘이 빠져요. 평소에 활동량은 어떠세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요즘 집에서 많이 누워 지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다리 근육 말이에요.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무리하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웃집 할머니도 그렇고 같은 아파트 할아버지도 요즘 다들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누워서 시간을 보내시고요. 이거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래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개인적으로는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지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차는 것 같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와, 이렇게 금방 변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누워만 있을 때는 몸도 마음도 점점 가라앉았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니까 오늘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바로 누워있는 습관이 단순히 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걱정되는 건 한번 그 습관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계속 누워있자. 이런 생각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일어날 의욕조차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누워만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를 들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놀라웠습니다. 누워있는 몇 시간이 우리 몸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정말 누워만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직접 겪었던 변화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느낀 건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며칠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다음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누워 있어도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아, 정말 근육이 빠지는구나 실감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갈 때 가장 확실히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스르륵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하더라고요. 계단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별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요즘엔 난간을 잡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었어요. 오래 누워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붓더라고요. 처음엔 잠깐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누워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머물러서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물어봤더니 심하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혈전이라는 게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이게 심장이나 뇌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서워졌어요. 단순히 편해서 누워 있었을 뿐인데 이런 위험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세 번째는 소화였어요. 누워서 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더라고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슴이 쓰린 느낌도 들었어요. 이것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역류하기 쉽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은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조언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속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제일 심각했던 것 같아요.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분이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 대신 그냥 누워있자.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전화 받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괜찮다. 그냥 쉬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답답했어요. 이런 내 모습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잠깐이라도 밖을 내다보면 오늘 날씨가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오늘은 산책이라도 해볼까? 친구에게 안부 전화라도 드릴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수면이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낮에 충분히 누워 있었으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더 누워 있게 되고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여섯 번째는 식욕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가 별로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끼니를 거르거나 간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영양도 부족해지고 체력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변화들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누워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몸은 움직여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억지로 멈춰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마치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워두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몸이 무겁고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시작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다리를 쭉쭉 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침실에서 거실까지 천천히 걸어보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봤어요. 놀라운 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움직여야 하는구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직접 해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부터 매일 산책해야지, 운동도 시작해야지,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는 거였어요.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자. 이것만 지키려고 했어요. 처음엔 알람을 맞춰놨어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이라도 내다보고 다시 앉거나 누웠어요. 이것만 해도 확실히 달랐어요. 다리가 덜 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식사 후 움직임이었어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최소 30분은 앉아 있기로 했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고 설거지를 해도 되고 신문을 읽어도 되고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데 다만 눕지만 않기로 했어요. 이것도 처음엔 답답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세 번째는 아침 루틴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누워서 핸드폰 보는 습관을 바꿨어요. 대신 일어나서 창문부터 열고 간단히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 시작이 훨씬 상쾌했어요. 네 번째는 집 안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였어요. 멀리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많더라고요. 청소를 조금씩 해보기도 하고 빨래를 개어보기도 하고 요리를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화분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처음엔 아파트 계단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엔 동네 한 바퀴, 그 다음엔 시장까지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정말 귀찮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쉬었어요. 대신 다음 날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몇 달을 보내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다리 힘도 생기고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붓더라고요. 혈압도 안정이 되고 소화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귀찮다, 그냥 누워있자 였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지기도 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지기도 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겨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누워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창밖을 내다보거나 물 한 잔 드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뭐든 좋으니까 조금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더욱 미리미리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누워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만 있으면 나중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나이 들어가는 게 때로는 외롭고 막막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이 건강관리 방법이나 오늘 느낀 소감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노삼지혜에서 앞으로도 우리 나이에 맞는 실용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